이성균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병원이 힘들어진 병원을 좀 살리는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그 병원이 나는 그쪽에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컨설팅을 한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어쩌면은 컨설팅을 한 케이스인데요. 되게 많이 듣는 얘기들인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좀 안 되는 병원을 가보면은 컨설팅 회사를 끼고 개원한 병원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면 왜 컨설팅 회사들을 끼고 개원을 했는데 왜 잘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컨설팅한 병원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째, 컨설팅 회사도 문제가 있지만 리더가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리더십이 부재하거나 경영자로서 마인드가 부재하거나. 실제 그래서 컨설팅 회사가 문제인지 그 병원의 리더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저도 계속 퀘스천을 던져보고 보고 있는데 리더가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저는 병원의 경영, 병원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경영의 본질은 리더한테 있습니다. 특히 병원처럼 의원처럼 작은 데일수록 리더의 어떤 그 리더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경영 마인드들이 매우 중요하게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내가 컨설팅사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장님들이 이제 컨설팅 컴퍼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이제 사탕발입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매출을 해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그런 부분에 매우 약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개인의 욕심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은 똑같은 어떤 욕심으로 가득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그 업체를 보게 되면은 그런 업체 선정에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는데요. 원장님들이 좀 냉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를 보실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브랜딩이다 하면 그 회사의 브랜딩을 만들어내는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컨설팅 로직이라고 해요. HR이다 그러면은 인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컨설팅을 평가라든지 이런 모듈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 모듈이 있습니다. 그 병원들을 진행하는 그런 모듈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탄탄한지를 일단 분석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이런 자기들만의 로직과 모듈이 없어요. 그냥 한두 번 성공한 케이스 갖고서 그걸 팔아먹어요. 근데 참 놀랍게 누구나 인생은 10개 했는데 한두 개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시스템 내 모듈 로직으로 대부분 80~90%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로직을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러한 경험치의 로직들과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한두 번에 어떤 성공한 거를 믿고 그 회사가 그걸 만든 거예요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마케팅 베이스도 그렇고 어떤 베이스가 어떨 때는 통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또 통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통한 게 6개월 뒤에는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이런 변수의 상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회사 갖고 있는 본질의 로직이 충분히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 로직이 들어가서 충분히 경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경영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도산서원에서 이제 이렇게 마음수련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동양 철학에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같이 저한테 좀 그 철학에 대해서, 동양 철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교수들은 이런 철학 교수들도 그렇고 교수들은 지식은 많은데 너가 실제 사회에서 그 현장에서 습득한 이러한 그 현실 세계에 이런 노하우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걸 적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밖에 세상에 도살하시는 분들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현장 세계에서 어떤 이런 노하우들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기꾼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과 이 경험, 현장 경험이 어떻게 결합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똑같은 것 같아요. 컨설팅 컴퍼니도
컨설팅도 지식만 얘기하면은 현장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이 지식에 충실하지 않고 또 현장만 얘기하는 병원 출신이라든지 뭐 현장만 뿌리가 없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현장의 경험, 그리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경영의 어떤 노하우와 본질,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지를 보면은 컨설팅 회사를 선정하는데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원장님들이 어떤 이런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선정을 해서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컨설팅이라는 거는 원장님들이 왜 받죠? 컨설팅은 원장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습득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을 빨리 보완해서 우리 병원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빨리 찾아서 그 전문 요소를 우리 병원의 노하우로 빨리 가져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컨설팅 회사들 보면 그 노하우를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제가 면접 보다가 느낀 건데 원장님하고는 아예 그런 노하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하는 컨설팅 회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노하우를, 전문가의 노하우를 빨리 전수해주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이 노하우를 오히려 얼마 있지도 않은 노하우를 전수하지도 않고 이거 갖고서 계속 원장님을 데리고 가려고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정도의 로직으로 움직이는 지금 뭐 컨설팅 회사나 MSO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데에서는 경쟁력이 없겠죠. 따라서 원장님들이 내가 부족한 거를 정말 제대로 빨리 알려주는 곳, 최대한 빨리 주입해주고 내가 나를 성장시키고 우리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곳을 찾아서 그런 회사와 함께 일한다면요 절대 실패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0개를 줬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배우던 4개를 배우던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병원에 정착돼서 경영의 본질에 충실한 도움을 얻는다면 이건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그런 좀 회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건데 결국 사람과 사람인데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 어떤 걸 추구하는지가 컨설팅 컴퍼니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을 파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리더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를 좀 잘 분석하시고 선정을 하면은 이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컨설팅 하는 회사로서 컨설팅을 엉망으로 한 곳에 다시 제가 들어가서 살리는 게 더 어렵고요. 또 그 살릴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원장님들이 컨설팅을 선정하는데요.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더 오프닝을 믿고 또 선정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